윤 대표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동안 정말 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 잠깐의 밀월 기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를 겪었는데 이제는 파탄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파탄 상태에 다다랐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윤한 갈등이 끝없는 미궁으로 빠졌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좀 새로운 기회의 장도 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한동훈 가족이 뭐 악성 댓글을 올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너무 큰 포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잘한 거는 이제 다 잊혀지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비교적 대응을 빨리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소신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주도권을 좀 확보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당 탈당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한 갈등은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국면을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윤 대통령하고 싸움은 계속 할 수가 없죠. 저는 이게 탄핵 국면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서로 공멸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지혜로운 처신을 하리라고 봐요. 탄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보조를 또 맞추고 민주당하고는 따로 행동하고 또 윤 대통령이 실정이나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주도로 해서 뭐 타겟적을 좀 내놓는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워낙 친윤 세력이 그래도 뿌리가 깊고 아직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친한계라고 해봤자 108명 중에 20 플러스 알파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어제 이 계엄령 해제 표결 때도 친한계 일부만 들어갔고 친윤 또는 중도에 있는 의원들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4일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에도 김민전, 김재원 두 사람 다 친윤 아닙니까? 이 두 사람도 불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과 친한이 과연 융화를 해서 예를 들면 한동훈 주도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당이 쪼개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쪼개질 수도 있는데 쪼개지면 공멸이거든요. 과거에 그 미래통합당 그때도 뭐 바른미래당 또 쪼개지면서 완전히 뭐 대통령도 안 되고 당이 형편무인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로 공멸의식이 있기 때문에 완전 쪼개지는 거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느냐 이게 대통령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대에 좀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한테 좀 힘은 좀 더 좀 주어진 것 같다. 위기이자 기회다. 위기다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많은 친윤 국회의원들이 어제 비상계엄 사태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윤석열 줄을 잡고 있다가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지금 국회의원들의 미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친윤 의원이 아마 주원구씨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다 보면은 분위기도 국민의힘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한동훈식 좀 정치적인 포용력, 비전 좀 이런 게 필요하죠.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포용력 이런 건 좀 약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좀 발휘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이것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됐다. 그리고 군경은 거기에 부역하거나 동조하지 말라 해갖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 관계도 이제 단절이 거의 됐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을 경우 그럴 경우는 사실은 지금처럼 저런 국민의힘을 한동훈 대표가 쥐어가지고 끌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오겠느냐. 과거에 신민당이라는 정당을 이른바 김영삼, 김대중 씨가 만들었을 때만 해도 민한당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당 돌풍이 불면서 신민당이
결과적으로는 일당이 되면서 민한당은 다 흡수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의힘을 전면 쇄신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당명도 바꾸고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당을 만들어야만이 그렇습니다. 되고 네. 거기서 떨어낼 사람은 떨어내버려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새로운 바람, 새로운 혁신, 쇄신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약하죠. 저는 기득권 정당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게이트 여기에 연루되고 또 윤 대통령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기피한다면은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는 거죠. 그 전면 황골탈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야지 않겠 한동훈식 정치가 이제부터는 시험대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개파 싸움 개파 수장에 불과하냐 아니면은 새로운 리더로서 뜨냐. 보수의 진짜 그렇죠. 리더가 되느냐. 그렇죠. 이게 달려 있는 그러면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포용력도 있고 앞으로 큰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회창 뒤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회창 또 맨날 된다고 하다가 거의 다 됐다가 총재만 그 결정적인 쇄신 바람 이걸 네. 못 보여줬잖아요. 못 했죠. 그러니까 낙선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식 정치가 지금부터 이제 시험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안철수 의원 등 이런 분들도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원 세력이 없기 때문에 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비상계엄은 해제할 수밖에 없고 뭐 홍준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는 충정을 이해한다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죠.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은 또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그러한 리더십에 과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동참을 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친윤을 비롯해서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 세력으로 양분되는 그런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혁신하면은 결국은 나머지는 흡수되고 소멸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봐야죠. 선택을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후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 걸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뭐 시장이나 뭐 홍준표도 이제 또 뛰겠죠. 또 뭐 다른 후보들도 이제는 그 여럿이 같이 용들이 뛰는 뭐 그런 이 대세 전환기를 맞을 텐데 저는 뭐 탄핵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한번 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또 계속 이걸 또 입법 계속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 동안 계속 흔들어 대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저는 한 절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한 50%는 안 되더라도 한 40% 정도까지는 탄핵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결국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동조를 하고 동참을 해주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애 집회라든가 이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는 여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할 경우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8표만 이탈하면은 탄핵 가결이거든요. 지난번에 왜 4표가 이탈했잖아요. 4+4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보수가 공멸이니까 지금 선거하면은 이재명으로 바로 간다고 보여야 되니까 그 어느 정도 고비는 좀 있어서 저는 탄핵이 될 가능성은 한 30-40%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가능성은 작고 투표를 할수록 조금씩 요동을 치게 마련이라고 봐야죠.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현재 국민의 힘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처럼 친윤 친한이 계속 싸우면서 당을 끌어가 가지고는 또 역시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가 진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당도 완전히 바꿔갖고 환골탈퇴시키는 새로운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그 중심력을 한동훈이가 하면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모두가
저 나락의 구렁텅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나락의 구렁텅이로 그렇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모두가 패하는 거죠.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는 냈지만은 유명무실했잖아요. 예. 분열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리더가 당의 융합과 통합을 이끌어내느냐. 잘만 하면 하다못해 나간 천하람이나 이준석도 데리고 오고 예. 뭐 해서 유승민도 좀 오라고 하고 유승민도 즉각적으로 개헌 반대 그렇죠. 글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당이 새로운 모습을 나기 위해서는 한동훈도 선언해야죠. 나도 내 기득권 포기하겠다. 나도 포기하겠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면은 윤한 갈등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고 데드덕이 됐습니다. 식물 대통령이 됐습니다. 뭘 하든지 먹히겠어요? 4대 개혁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다 웃을걸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뭐 한다면 다 웃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임기나 근근히 채워라. 뭐 이런 게 원하는 국민도 좀 많다고 봐야죠. 보수에서도 왜? 윤 대통령 나가면 더 사악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네. 준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스스로도 화를 자초를 했고 또 보수 우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최대 위기를 안겨준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모두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자세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환골탈태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만이 그나마 이 질서 있는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한비자가 얘기했듯이 제일 최악의 지도자가 국민하고 싸우는 지도자거든요. 지금 국민하고 비상계엄으로 싸우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초기에 스타트도 좋았고 국정이나 이런 데 바람직한 방향이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뒤틀린 배경이 뭔지. 김건희 여사 사건 나오고부터 뒤틀렸거든요. 그거부터 윤한 갈등이 시작됐고 모든 문제 그 대통령실이나 내각이나 문제가 김건희부터 어떻게 보면 이 발단 씨앗이 된 거예요. 나비 효과로 이만큼 비상계엄까지 온 거예요. 김건희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건희에 대한 조치가 지금도 오늘 당장 해도 늦지 않다. 빠르지 않다. 지금 해야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태 수습의 핵심은 김건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소식들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